이렇게 나오죠. 자, 30조 정도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조 3천억, 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피크 매출이 3조 3천억 밖에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무려 30조입니다. 자, 그러면 HLB는 피크 매출이 3조 3천억, 영업이익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작죠. 자, 그리고 HLB 영업이익은 한 2조 7천억, 피크치를 찍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70%라고 지금 회사에서 보고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2조 7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00조인데 시총 200조 간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미친 이 소리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0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운TV가. 자, 그리고 진양군 회장께서는 110조 정도로 보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0조 수준인데 300조인데 제가 보는 200조. 자,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친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저는 미친놈 소리 듣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친놈들만이 큰 부를 이루었죠.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큰 부를 이렇게 이루지 못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뭔가를 크게 이룬 사람들은 어딘가에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술가들도 음악에 미친 사람, 미술에 미친 사람,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크게 됐지. 그냥 취미 생활로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해서 정말로 큰 이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완전히 뭐 미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좋아서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그런 신념으로 미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남들하고 다른 큰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그리고 이제까지 투자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 부분은 거의 뭐 진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일반인처럼 투자해 가지고 나는 특별한 부를 이루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가 않죠. 일반인들처럼 해가지고 나는 그 일반인처럼 하지만 특별한 나는 부를 이루겠다, 그거는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부를 이루려면은 뭔가 특별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 부분에서 가장 좀 키를 잡고 있는 부분은 이 ROE 부분하고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334조 정도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좀 오르면 지금 시총이 워낙에 크죠.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총 시가총액이 뭐 30조씩 50조씩 바뀝니다. 30조씩 50조씩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죠. 외국인은 57%나 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가지고 놀고 있죠. 이렇게 매수 매도 창구를 보면은 뭐 거의 뭐 외국인 파티죠. 실제로 그런 가치를 이
그런 가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누가 뭐 어떻게 저떻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이 계산도 잘 되지 않죠. 230조 정도 되죠. 230조. 매출이 230조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이 무려 27조나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22조. 자, 이렇게 되죠.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조금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죠.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미중무역 협상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고가를 치고 있죠. 먼저 움직이는 게 주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 뭔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보고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거죠.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자, 당기순이 20이죠. 자, 영업이익률 보시면 자,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1% 정도 됩니다. 자, 이 영업이익률은 이런 거죠. 1,000원어치 팔면은 110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삼성전자는 1,000원어치 팔아가지고 110원을 남기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ROE가 뭐냐? 이 ROE가 중요합니다. 이 ROE가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뭐 그냥 이름은 그렇게 부르죠. 자, 자기 자본 이익률. 자, 이렇게 이걸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자기 자본이 1억이 있습니다. 자, 1억이 있는데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그 아파트가 상당히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 뒤에 상당히 많이 올라서 2배 이상 엄청나게 폭등할 것 같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1억에다가 레버러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겠죠. 자, 그러면 1억에다가 내가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3억을 빌려가지고 4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아파트가 8억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투입한 금액, 투하 자본은 1억이 되는 거죠. 1억. 내 돈은 들어간 게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밖에 되지 않죠. 자,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은행에서 빌리고 이자를 좀 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년 뒤에 8억이 됐다, 아파트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을 투자해서 4억을 번 거죠. 1억을 투자해서 4억을 번 겁니다. 내 돈이 들어간 거는 1억이고 3억은 빌린 거죠. 그런데 집값은 8억이 됐다. 그러면 이자 좀 준 거를 조금 그냥 무시한다고 하면은 1억 가지고 4억을 번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 ROE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자기 자본을 얼마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 ROE는 내가 이제 내 자본 자체가 들어가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자본을 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어느 정도 나 벌어들였냐 요런 거죠. 자, 그러면 자본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이 뭔가 이제 사업을 잘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을 내 자본이 1억인데 1년에 3천만 원을 벌었다. 내 자본은 1억인데 1년에 순수익이 3억이다.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ROE가 3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ROE는 8.7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이 ROE를 10 정도로 잡아보면은 내가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억인데 이 1억 가지고 사업을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들인
순수익을 봤더니 이 1,000만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1,000만 원. 지금 8.77이니까 1억을 투자해서 877만 원을 벌어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1억에다가 877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 ROE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기 자본 자체가 뭐 1억인데 정말로 이제 잘 해가지고 HLB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서 남는 돈이 많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고 제조 원가는 얼마 들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ROE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ROE가 예를 들어서 한 70%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 자본 1억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보니까 7천억을 벌어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1억인데 그 1억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7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그런 거죠. 그러면 사업 성이 그리고 사업 수완이 상당히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삼성전자 지금 8.7 정도 되면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디겠죠. 1억 가지고 1년에 877만 원씩 늘어나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ROE가 높다 그러면 이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가진 자본금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예를 들어 70%다. 70%는 거의 꿈의 ROE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벌어들인다면은 1억 가지고 1년에 70%씩 벌어들이는 완전히 그냥 그 돈을 만들어내는 마술사 같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앞으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PER이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시장에서 이 회사를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고 한데 PER로 쳐주는 게 8밖에 안 쳐주죠. 8.6 이 정도밖에 쳐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ROE 부분을 보면은 8.77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쳐주지를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 자기 자본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8.7% 정도 되는구나 그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성장해 가겠구나 그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실제로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다른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본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영업이익 유리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10%인 거하고 영업이익률이 40%인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10%다 그러면 1억을 판매를 했다. 1억 원어치 판매를 하면은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판매해서 남는 돈이 11%다 그러면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억 원어치 판매를 해서 1,100만 원을 남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50%다 그러면 1억 원어치 판매를 해서 5천만 원을 남겼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실제로 매출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회사가 조금만 팔아도 매출은 작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나 마진이 상당히 높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고평가를 해줍니다. ROE가 또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으니까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죠. 회사가 빨리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PER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지금 PER이 나오는 부분을 본다면 셀트리온이 PER이 상당히 높게 쳐주고 있죠. 88 정도를 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매출액 부분을 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죠. 1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3,900, 4천억 정도 되고 있죠. 4천억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와 좀 다른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어치 팔아가지고 3,500만 원을 벌어들이는 거죠. 자, 이러면 마진이 많이 남는 겁니다. 마진이 많이 남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ROE는 지금 좀 낮죠. 지금 ROE는 셀트리온은 지금 좀 낮은 수준입니다. 12%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12% 정도. 1년 동안에 열심히 1억 원어치 자기 자본이 1억 가지고 1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11%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PER을 높게 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미래에 상당히 큰 수익을 계속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된다. 이 부분이 지금 셀트리온에서는 많이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셀트리온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위치죠. 지금 23조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세계에서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영업이익률이 ROE가 좀 많이 낮아진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지금 PER을 좀 높게 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제약 쪽이죠. 제약 쪽이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삼성전자는 성장을 한다고 해도 좀 천천히 이렇게 경기 동향을 받으면서 천천히 올라갈 것 같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좀 높기 때문에 남는 게 많죠. 마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ROE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셀트리온은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진양곤 회장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가루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술 부분이 로얄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독점적인 부분이죠. 독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신약 출시다 보니까 이제 처음 세상에 딱 나가게 되면은 판매하는 거에 지금 들어오는 영업이익률을 지금 70%에서 8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원가가 상당히 낮다는 얘기죠. 가루약이기 때문에 원가가 상당히 낮지만 이 항암제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높게 받는다고 해도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이죠. 지금 나와 있는 항암제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좀 많이 낮게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70%에서 8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매출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죠. 그럼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ROE도 상당히 많이 높게 형성이 되겠죠.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 피크 매출에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 자본금 대비해서 초반에 이 회사가 초반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이 ROE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본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이렇게 피크로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ROE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70% 정도면 거의 뭐 꿈의 영업이익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시장에서는 PER을 상당히 높게 쳐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PER을 기준으로 그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게 되고 ROE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이 보니까 가남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항서제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또 계속 이제 들어올 겁니다. 계속 또 임상하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 보니까 이 성장성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판단해주는 PER이 특히 제약 바이오 부분은 거의 뭐 100 수준까지도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PER을 100 정도까지도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은 시가총액 100조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200조 정도가 나오는 거죠. PER을 3조 3천억 매출 3조 3천억에 영업이익 2조 7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PER이 100으로 하면은 200조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60으로 하면은 110조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부분은 지금 떠오르는 태양이죠. 그리고 항암제 쪽은 향후 5년 후에 이 시장 크기 자체가 100% 정도 성장을 하는 거죠. 시장 크기 자체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그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항서제약도 지금 매출이 아파티닙 가지고 나오는 매출이 올해 4,600억 정도 되죠. 4,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은 상당히 지금 수치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항서제약 전체의 영업이익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서제약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항서제약도 아마 거의 70%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HLB에서 70%에서 80% 보고 있는 부분이 이 항서제약의 이런 상황을 보고 벤치마킹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항서제약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70% 정도에 육박한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매출이 12%밖에 안 되지만 항서제약 전체사 아파트님 매출이 12%지만 영업이익은 전체 항서제약 전체 30%를 견인을 하고 있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서제약도 지금 시가총액이 67조 정도 되어 있죠. 67조. 그런데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0조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 항서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서제약도 지금 매출을 보면은 그 정도까지 안 나옵니다. 매출이 아마 지금 뭐 수치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2015년도 매출이 자 지금 한번 좀 보시면 자, 항서제약 지금 2015년도 예상 매출을 이렇게 보시면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1조 5천억. 자, 1조 5천억인데 아파트닙이 요때 말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1조 5천억. 지금 이제 한 3년 4년 지났으니까 지금 올라오는 수준 보면은 9천억에서 1조 2천억, 1조 5천억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1조 8천억.
그 다음에 2조 1000억, 2조 5천억, 뭐 많아봤자 3조 정도 되겠죠. 많아야 3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3,500억 정도 예상치가 나왔었죠. 3,500억.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올라갔다고 하면은 뭐 아파트님이 들어와서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많아야 한 5천억 정도 되겠죠. 영업이익이 많아야 5천억입니다. 5천억 그 정도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67조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ROE가 요때 당시에는 ROE가 20 정도였죠. 20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아파트닙 적용을 하고 나서는 ROE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아파트닙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23% 정도 유지가 됐지만 아파트닙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급증했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하고 ROE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시총이 67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뭐 한 5천억 잡는다고 하면은 5천억인데 영업이익 겨우 5천억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67조냐? 그런 부분은 영업이익률하고 ROE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평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항서제약이 영업이익이 만약에 1조가 넘어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자, 항서제 영업이익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뭐 5천억이라고 잡는다 그러면 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 5천억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더 계속해서 또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매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조까지 갔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도 좀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이 1조 되죠. 그럼 2배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60조만 잡는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2배 되는 게 1조밖에 되지 않죠. 영업이익이 2배가 돼도.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2배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항서제약의 시총은 110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항서제 영업이익이 2조 정도 됐다. 그러면 200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좀 다르죠. 제조업하고 이런 신약 개발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해주는 그런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이 영업이익률하고 ROE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지. 단순하게 수치로 영업이익이 얼마다. 그 산업이 어딘가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게 다 들어가야지 그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30조인데 그러면은 뭐 항서제약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은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되죠. 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시장에서 평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때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PER이 150배까지 쳐주는 그런 상황도 나타났었죠. 그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